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셨는지요? 어느새 계절이 바뀌어 창밖의 바람 소리가 제법 깊어졌습니다. 이렇게 고요한 밤,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홀로 앉아 계신가요? 겉으로 보이는 풍경은 이토록 평화로운데 가만히 귀 기울이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멈추지 않는 소란함이 느껴지곤 합니다. 살아온 날들이 길어질수록 마음도 돌덩이처럼 단단해질 줄 알았는데 이상한 일이지요. 나이가 든다는 건 어쩌면 마음의 피부가 얇아져 작은 바람에도 더 쉽게 흔들리게 되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무심코 스쳐 지나간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가시처럼 박혀 밤잠을 설치게 하고 예전 같으면 그러려니 하고 웃어넘겼을 일들에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아 한참을 먹먹해 하기도 합니다. 괜스레 서운하고 불쑥 화가 치밀어 오르고 때로는 안개 속에 갇힌 듯 막막한 불안감이 밀려와 숨이 턱 막히기도 하지요. 어르신, 부디 그 마음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신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잘못 살아와서도 결코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어른답게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무게감으로, 내 마음이 지르는 비명 소리를 꾹꾹 눌러 참고 살아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요한 시간 동안 아주 조용한 내면으로의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무언가를 배우거나 억지로 고치려 애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엉켜있는 우리 마음을 가만히 아주 다정하게 들여다보고 그 안에 숨겨진 삶의 지혜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긴 이야기가 끝날 즈음에는 당신을 괴롭히던 뜨거운 감정의 덩어리들이 조금은 서늘하게 식어 있기를. 그래서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깊은 숨을 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셔도 좋습니다. 하루 종일 무거웠던 어깨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보시지요. 감정은 나를 흔드는 힘이 아니라 나를 알려주는 신호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이 섬세해지는 진짜 이유. 우리는 종종 거울을 보며 늘어난 주름살을 세어보곤 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는 매일같이 느끼면서도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는 유독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흔히 나이값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하지요. 다 늙어서 주책맞게 텔레비전을 보다 왜 눈물이 나지? 이 나이에 이런 사소한 일로 삐치거나 화를 내면 점잖지 못한데. 하지만 어르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60년, 70년, 혹은 80년. 그 긴 세월 동안 당신의 가슴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담아왔습니까?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던 환희의 순간도 있었겠지만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슬픔, 남몰래 삼켜야 했던 억울함,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사무치는 후회도 켜켜이 지층처럼 쌓여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별을 경험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젊음과의 이별, 건강과의 이별,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영원한 이별까지 그 수많은 상실의 경험들이 우리 마음의 결을 더 섬세하고 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무심한 전화 한 통이 유독 서럽게 느껴지는 건 당신이 그만큼 그들을 깊이 사랑하며 평생을 바쳐왔다는 증거입니다. 친구의 부고 소식에 며칠을 멍하니 우울해하는 건 삶의 유한함을 누구보다 절실히 온몸으로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예민하고 격한 감정들은 부끄러워할 치부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껏 이 치열한 삶을 온 힘을 다해 감당하며 살아왔다는 가장 인간적이고
빛나는 훈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감정은 통제할 대상이 아니라 비추어 보는 거울이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 통제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울면 안 된다. 화내면 진다.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 마치 감정을 날뛰는 야생마처럼 여기고 그것을 억지로 밧줄로 묶어 길들이는 것을 어른스러움이라 믿으며 살아왔지요. 하지만 마음 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감정은 싸워서 이겨야 할 적들이 아닙니다. 감정은 거울입니다.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내 깊은 내면이 무엇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지를 가장 정직하게, 때로는 아주 적나라하게 비추어주는 거울 말입니다. 갑자기 며느리의 말에 주체할 수 없이 화가 난다면 그것은 단순히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이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지금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속상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라고 말입니다. 이유, 모를 막막한 불안이 밤마다 찾아온다면 그것은 마음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나 지금 불확실한 미래가 조금 두려워. 괜찮다는 확인이 필요해. 안심이 필요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거울을 깨뜨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우리는 그것을 억누르거나 외면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멈추어 서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아, 내 마음이 지금 이렇구나. 화가 난 게 아니라 사실은 슬픈 거였구나. 내가 지금 많이 외롭고 힘들구나. 하고 알아주는 것.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감정을 대하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동양 철학의 지혜. 옛 성현들은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물에서 찾곤 했습니다. 노자는 세상에서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지만 굳고 강한 것을 꺾는 데는 물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이 물과 같습니다. 흐르는 물을 억지로 막으려 둑을 쌓으면 언젠가는 터져버리거나 물이 고여 썩게 됩니다. 하지만 물기를 터주면 물은 바위를 만나면 부드럽게 휘감아 돌고 웅덩이를 만나면 잠시 고였다가 가득 차면 다시 흘러갑니다. 젊은 날, 우리는 불같은 열정과 강인한 의지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은 불의 에너지가 아니라 물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치밀 때 맞서 싸우기보다 그래, 그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며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여유.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억지로 괜찮은 척 웃으려 하지 않고 충분히 그 슬픔에 젖어들었다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는 유연함. 그 부드러움이 결국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꺾이지 않는 가장 단단한 평정심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의 날씨를 바라보는 관찰자. 불교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광활한 하늘에, 수시로 일어나는 감정을 그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에 비유하곤 합니다. 어떤 날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른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흐리기도 하고 때로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잠시 눈을 감고 이 이미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감정이라는 비바람 속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언덕 위에 편안히 앉아서 내 마음속 날씨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아, 지금 내 마음에 잔뜩 먹구름이 끼었구나. 곧 소나기가 한바탕 쏟아지겠구나. 많이 시끄럽고 요란하네. 그저 그렇게 한 발자국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완전히 휩쓸려 익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태풍도 영원히 머물지는 않는다는 것을. 먹구름 뒤에는 여전히 변치 않는 파란 하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감정이 들끓는 진짜 이유. 그렇다면 어르신,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왜 어떤 날은 유독 감정이 주체할 수 없이 들끓어 오를까요? 스스로도 당황스러울 만큼 격한 반응이 튀어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동안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너무 오랫동안, 너무 가혹하게 외면해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먹고 사는 치열한 문제에 매달리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나의 감정은 늘 뒷전으로 밀어두지 않으셨나요? 힘들다. 외롭다. 나도 따뜻한 위로 한마디 듣고 싶다는 내면의 작은 목소리들이 들려올 때마다 지금 그런 투정 부릴 때가 아니야. 괜찮아. 참아야지. 어른이니까 하며 애써 무시하고 억눌러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시당한 감정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 한구석 어둡고 차가운 방에 웅크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작은 자극 하나에도 봇물 터지듯 폭발하듯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의 관심을 받지 못해 심통이 난 아이가 더 크게 울며 발버둥 치고 떼를 쓰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제는 그 아이를 안아주셔야 할 때입니다. 당신 안에서 울고 있는 외로운 아이에게 다가가, 그래, 그동안 내가 너무 몰라줬지. 많이 힘들었지. 내가 다 안다. 하고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감정이 이렇게 요동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제발 나 좀 봐달라고 간절하게 말을 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감정이 삶을 흔드는 방식, 뇌기억 습관의 조용한 움직임. 감정은 머리가 아니라 몸의 습관이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마음의 문제, 즉 정신적인 영역의 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다며 스스로를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 이는 큰 오해입니다. 사실 감정은 지극히 육체적인 경험입니다. 화가 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심장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붉어지며 주먹에 힘이 들어갑니다. 불안하면 손에 식은땀이 나고 속이 울렁거려 소화가 안 되지요. 극심한 슬픔을 느낄 때는 가슴 한복판이 물리적으로 아려오고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뇌와 신경계, 그리고 호르몬이 함께 만들어내는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신체 반응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신체 시스템도 조금씩 변화합니다. 뇌과학자들은 우리 뇌 속에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곳은 마치 화재 경보기처럼 외부의 위험이나 감정적인 자극을 가장 먼저 감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세월 삶의 풍파를 겪으며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온 우리의 편도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치 작은 연기만 스쳐도 요란하게 울려대는, 너무 낡고 예민해진 경보기처럼 변해버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라면 그냥 넘어갔을 별것 아닌 일에도 깜짝 놀라고, 작은 걱정거리 하나에도 밤새 가슴이 두근거리고 쉽게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의 뇌가 오랜 세월 그렇게 반응하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붙잡을 때 기억에 더. 어르신,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10년 전, 아니 20년 전 배우자와 크게 다퉜던 일이
혹은 시부모님께 섭섭했던 그 옛날 일이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라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말입니다. 분명히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머리로는 다 이해하고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불쑥불쑥 예고도 없이 튀어나오는 그 기억들 때문에 괴로우실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뇌는 참으로 묘해서 강렬한 감정이 동반된 기억일수록 아주 오랫동안 아주 선명하게 저장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뻤던 기억보다 상처받은 기억, 억울했던 기억, 공포스러웠던 기억은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더 깊이, 더 날카롭게 새겨둡니다. 그래서 현재의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면 뇌는 순식간에 과거의 기억 창고를 활짝 열어젖힙니다. 며느리의 사소한 말대꾸 하나가 과거 혹독했던 시집살이의 서러움을 소환해내고 자식의 걱정스러운 잔소리 한마디가 젊은 날 내 능력을 무시당했던 처참한 기억을 불러옵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과거의 유령들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의 덫에서 한 발자국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분노의 크기가 정말 이 상황에 맞는 것인가? 혹시 옛날의 기억이 나를 더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거세게 몰아치던 감정의 파도는 조금 잔잔해질 것입니다. 걱정의 순환고리 생각이 감정을 만든다. 노년의 삶을 가장 어둡게 만드는 감정 중 하나는 바로 불안과 걱정입니다. 자식들 앞날 걱정,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 내 건강 걱정,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노후 자금 걱정,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밤을 하얗게 지새우게 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틀을 통해 세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불안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위험하고 모든 소식이 걱정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낳는 악순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자주 하는 생각을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고 그 회로를 더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면 할수록 우리 뇌는 걱정하는 길을 더 넓고 튼튼하게 만듭니다. 나중에는 정말 걱정할 거리가 없는 평온한 순간에도 습관적으로 불안해할 거리를 찾아내는 상태가 되어버리지요. 이 지독한 순환고리를 끊으려면 생각이 감정으로 번지기 전에 알아차림이라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내가 또 쓸데없는 걱정의 굴레에 빠졌구나 하고 자각하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혼자 있을 때 커지는 마음의 소리, 은퇴를 하고 사회적인 활동이 줄어들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나고 난 뒤 덩그러니 남겨진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감정은 더 증폭되기 마련입니다. 해질녘 적막한 거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 혹은 모두가 잠든 새벽에 홀로 깨어 있을 때, 외로움은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와 가슴을 짓누릅니다. 사람은 본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누는 교류가 줄어들면 우리 뇌는 이것을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사회적 고통을 느낍니다. 이 외로움의 고통은 때로 신체적인 통증만큼이나 강렬하고 실제적입니다. 하지만 어르신, 이 고독의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철학자는 외로움은 타인이 없을 때 느끼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충만함이라고 했습니다. 외부의 소란스러운 소음이 사라진 그 자리에 이제
비로소 내면의 깊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시간을 고통으로만 채울 것인지, 아니면 나를 만나는 황금 같은 시간으로 만들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르게 두라. 고여 있지 않게. 우리가 감정 때문에 그토록 괴로운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 감정을 없애려 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느끼지 않으려 애쓸수록 더 불안해지고, 슬픔을 억지로 참으려 할수록 더 깊고 어두운 우울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감정은 누르면 누를수록 더 강한 반발력으로 튀어오르는 용수철과 같습니다. 마음 철학의 핵심은 흐름에 있습니다. 감정은 본래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왔다가 때가 되면 떠나는 손님과 같습니다. 기쁜 감정이 영원하지 않듯 괴롭고 힘든 감정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을 휘감고 숨막히게 하는 그 감정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중요한 건 문을 걸어 잠그고 손님을 막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앞문을 열어 맞이하고 때가 되면 뒷문을 열어 기꺼이 보내주는 것입니다. 아, 또 불안이 찾아왔구나. 그래, 잠시 머물다 가거라. 이런 마음의 배짱과 여유가 필요합니다. 고여있는 물이 썩듯이 마음속에 억눌리고 고여있는 감정은 반드시 병이 됩니다. 눈물이 나면 실컷 울고, 화가 나면 안전한 방법으로 풀어내십시오.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감정을 가라앉히는 기술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마음의 태도 7가지. 지금까지 우리는 감정이란 무엇이고, 왜 나이가 들수록 우리 마음을 더 세차게 흔드는지 그 깊은 내막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요동치는 마음의 파도를 잔잔하게 가라앉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창한 수행이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서 아주 조금만 마음의 각도를 틀면 실천할 수 있는 작고 부드러운 습관들입니다. 이 7가지 기술이 당신의 노년을 더 평온하고 지혜롭게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기술 1점, 잠시 멈춤의 기술 3초의 여배. 누군가의 무례한 말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혹은 갑작스러운 나쁜 소식에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불안감이 엄습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반응하려 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상대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거나, 아니면 끝도 없는 걱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어 스스로를 괴롭히지요. 이것은 우리의 오랜 습관이자 뇌가 위험에 대처하는 자동적인 방식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딱 3초의 멈춤입니다. 외부의 자극과 나의 반응 사이에 아주 작은 틈, 여백을 만드는 것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 당장이라도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을 때, 마음속으로 딱 3번만 세어보십시오. 하나, 둘, 셋. 그리고 깊게, 아주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십시오. 이 짧은 3초가 놀라운 마법을 부립니다. 뜨겁게 달아올랐던 뇌의 경복이 편도체의 열기를 식히고, 잠시 멈춰있던 이성의 뇌가 다시 작동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 3초 동안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어 폭발할 것인지, 아니면 감정의 주인이 되어 이 상황을 지혜롭게 다룰 것인지. 이 작은 멈춤이 당신의 소중한 관계를 파국에서 구하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품격과 평온을 지켜줄 것입니다. 기술 2.5. 마음의 닻을 내리다. 마음이 거친 폭풍우 속의 조각배처럼 출렁일 때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은 호흡입니다.
숨은 우리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가장 정직한 다리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급하면 숨도 얕고 가빠지지만 마음이 편안하면 숨도 깊고 느려집니다. 반대로 의식적으로 숨을 깊게 쉬면 마음도 따라서 편안해지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어깨에 힘을 툭 뺍니다. 입을 다물고 코로 아주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마치 배꼽 아래 단전에 풍선이 하나 있어서 그 풍선이 부풀어 오른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이제 입을 살짝 벌리고 아주 천천히 가늘고 길게 숨을 내뱉습니다. 몸 안의 모든 나쁜 기운, 걱정, 근심이 이 숨과 함께 다 빠져나간다고 상상하며 후 하고 끝까지 내뱉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을 서너 번만 반복해도 꽉 막혔던 가슴이 시원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호흡은 돈도 들지 않고 도구도 필요 없는 언제 어디서나 꺼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마음 상비약입니다. 기술 3점, 관계의 거리두기, 기대의 온도를 낮추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년의 감정 문제 중 상당수는 관계,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하는 서운함, 자식된 도리가 저게 아닌데 하는 실망감과 괘씸함. 이런 감정들은 대부분 상대방의 잘못이라기보다 내가 상대에게 가진 기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지요.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자식도 이제는 나와 분리된 독립된 인격체라는 사실을요.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사는 것이고 나는 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뱃속으로 나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제는 기대의 온도를 조금 낮춰야 합니다. 자식이니까 당연히 그래야지라는 마음 대신 그럴 수도 있지. 저 아이도 사는 게 바쁜가 보구나. 저 아이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한 발자국 물러서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거리를 둔다는 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 가시에 찔려 상처 입지 않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랑하기 위한 지혜로운 거리 조절입니다. 약간의 거리가 있을 때 오히려 서로의 소중함이 더 잘 보이는 법입니다. 기술 4점, 생각 멈추기, 걱정의 기차에서 뛰어내리기. 걱정이 하나 시작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눈덩이가 되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걱정의 기차에 올라타 하염없이 종착역 모를 불안의 늪으로 달려갑니다. 이때는 과감하게 그 기차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엉덩이에 닿는 의자에 딱딱하거나 쿡신한 느낌에 집중해 보십시오. 발바닥에 닿는 바닥의 감촉은 어떤가요? 차가운가요? 따뜻한가요? 코끝을 스치는 공기의 냄새, 귀에 들리는 아주 작은 소리들에도 귀 기울여 보십시오. 또는 눈앞에 보이는 사물들의 색깔과 모양을 아주 자세히 관찰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 화분의 잎사귀는 초록색이구나. 끝부분이 약간 노랗게 변했네. 우리의 뇌는 한 번에 두 가지에 깊이 집중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에 생생한 감각에 집중하는 바로 그 순간,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은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유일한 실제임을 기억하십시오. 기술 5점, 몸을 움직여 감정을 흘려보내다. 마음이 무거울 때는 몸도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고 그저 어두운 방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파묻혀 있고만 싶지요. 하지만 어르신, 그럴수록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몸이 굳으면 마음도 굳고
몸이 풀리면 마음도 풀리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집 주변을 천천히 산책하며 따뜻한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세로토닌이 나와 기분이 나아집니다. 좋아하는 옛 노래를 틀어놓고 가볍게 몸을 흔들어 보거나 정성스럽게 화초에 물을 주거나 서랍장 하나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뇌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정체되어 썩어가던 감정의 에너지를 다시 흐르게 만듭니다. 우울감이 찾아올 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벌떡 일어나 기지개를 한번 쭉 펴보십시오. 신기하게도 굳어있던 몸이 풀리면서 꽉 매여있던 마음의 매듭도 함께 느슨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기술 6점. 혼자만의 시간을 황금으로 만들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을 단순히 외로움을 견디는 시간으로만 생각하면 삶은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어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선물 같은 시간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미뤄뒀던 내가 진짜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워 보십시오. 악기도 좋고 그림도 좋고 외국어도 좋습니다.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즐거우면 됩니다. 읽고 싶었던 책을 실컷 읽거나 옛 사진첩을 정리하며 추억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아주 정성스럽게 우려 마시는 그 짧은 시간도 훌륭한 명상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충만하고 즐겁게 보낼 줄 아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자유롭습니다. 타인에게 내 행복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노년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 7점. 하루를 닫는 감사와 비움의 의식.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에 쌓인 감정의 먼지들을 털어내는 의식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 중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창문으로 들어온 눈부신 햇살, 산책길에 마주친 이름 모를 예쁜 들꽃, 텔레비전을 보며 소리내어 웃었던 순간.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우리 뇌를 긍정적인 상태로 만들고 부정적인 감정을 밀어내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마음에 걸렸던 일, 속상했던 일,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읊조려 보십시오. 오늘도 수고 많았다. 실수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좋지 않았던 감정들은 이제 모두 흘려보낸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나면 훨씬 가볍고 평온한 마음으로 깊은 잠을 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평화로워야 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인생은 다르게 보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바다처럼. 우리가 이렇게 감정의 파도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마음의 평온을 찾게 되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문제는 그대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밤새 거세게 몰아치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난 뒤 거짓말처럼 고요해진 바다처럼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의 참모습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바쁘고 마음이 급해서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입니다. 길가에 핀 작은 들꽃의 경이로운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고 뺨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상쾌함이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늘 무뚝뚝하고 퉁명스럽게만 보이던 배우자의 얼굴에서 그동안 삶의 무게를 견디느라 깊게 패인 주름과 고단함이 보이고 짠한 마음이 듭니다. 철없고 이기적으로만 보이던 자식의 눈동자 속에 담긴 말 못할 깊은 고민과 두려움이 읽히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시끄러울 때는 보이지 않던 세상의 진실들이
마음이 조용해지니 비로소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정해지는 기적. 내 마음이 가시 돋쳐 있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찌르는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타인의 작은 호의도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냐? 하며 의심하고 누군가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내곤 했지요. 하지만 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평온해지면 세상도 나에게 너그러워집니다. 이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식당 종업원이 실수로 물을 쏟아도 예전 같으면 짜증을 냈겠지만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요. 괜찮습니다. 다치진 않았나요? 하고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버스가 늦게 와도 조바심을 내며 발을 동동 구르기보다 덕분에 하늘 한 번 더 쳐다보네 하며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미워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 사람도 오죽하면 저랬을까. 저 사람도 나처럼 사는 게 힘들어서 저러겠지. 하는 측은지심과 연민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내가 평온해지니 내 주변의 공기도 덩달아 따뜻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부드러워집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말은 바로 이런 기적을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인생의 진짜 풍요 조용한 마음.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자식들을 성공시키는 것이 행복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역에 이르러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 이루고 난 뒤에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화가 아닐까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마음이 늘 불안과 분노, 시기와 질투로 들끓는다면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반면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하고 몸이 좀 아파도 마음이 호수처럼 평온하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아타락시아, 즉 그 어떤 외부의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 상태를 최고의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마지막 기술이자 최고의 지혜는 바로 이 평온을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조용한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사치이자 인생의 진짜 풍요로움입니다. 자, 이제 긴 여행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르신,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당장 모든 감정이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여전히 화가 나는 날도 있을 것이고 슬픔에 잠기는 밤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뜨겁게 느끼는 존재니까요. 중요한 건 감정에 휩쓸리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고요한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편안하게 숨을 쉬어봅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3초 침묵 천천히 내쉽니다. 당신의 마음은 넓고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표면에는 바람에 따라 파도가 치고 물결이 일렁이지만 그 깊은 바닷속에는 언제나 변치 않는 고요함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 고요함이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스쳐 지나간 모든 감정들, 기쁨도, 슬픔도, 화남도, 아쉬움도 이제는 모두 저녁 강물 위에 띄워보냅니다. 그것들이 흘러가도록 붙잡지 말고 그저 바라봅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아내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오직 평온함만이 당신의 밤을 지켜주기를 기도합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나의 소중한 당신.